네, 이어서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지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미 증시 오늘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지금 3대 지수가 다우 지수가 0.04% 내리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 0.44%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오늘 약한 모습으로 우선은 출발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슈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미국장의 흐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눈치 보기에 공매도 극성, 헬스케어 vs 반도체 승자는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날 드디어 좀 그날이 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많이들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선 오늘은 1%대 내림세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흐름을 약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우선 공매도 극성이라고 이렇게 이슈 제목을 좀 뽑아주셨어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공매도의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장하고 오늘 장 이제 그 개장 이후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 맞습니다. 어제 장중에 낙폭이 좀 깊었었어요. 개장하고 나서요. 거의 나스닥은 뭐 1%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종가에 다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 마켓에서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익 실현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공매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매도를 했는데 주로 어디 쪽에서 공매도가 들어왔냐면 반도체 쪽이에요. AI 반도체 쪽. 그리고 그런데도 막판에 어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 반전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이제 온통 엔비디아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 이제 지난 분기 때 흐름도 보면 엔비디아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보통은 이게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거든요.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그렇죠. 판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30% 정도 급증한 걸로 전년도 분기 대비해서 네. 그렇게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한 4, 5일, 7거래일 정도를 거의 비슷하게 눌리고 있죠. 예,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지금 140달러 그리고 이게 액면 분할하고 나서 뭐 100달러 밑에서 보면 20% 이상 수익이 난 거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90달러대 부근에서 뭐 액면 분할하고 나서 140달러 신고가 찍고 나서 지금 일시적으로 90달러까지 밀린 다음에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차익 실현하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140달러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매도가 나오면서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눌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보면 위아래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하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120달러에서 125달러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내지는 비중을 좀 늘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AI가 지금 좀 전에도 보니까 딥페이크 얘기 나오면서 AI 부작용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AI도 고점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AI가 우리 생활 산업 전반에 들어오기까지는 아직도 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AI 산업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AI 산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저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이 AI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 엔비디아 또는 실적이 좋은 몇몇 기업들, 뭐 AMD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계열의 TSMC라든지 몇 개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가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6시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이 마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2분기 실적은 이미 좋을 걸로 다 나와 있고 지금 뭐 투자사들 얘기도 지금 $150까지 목표가 상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3분기 전망, 다음 분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7거래일 정도를 일봉상에 눌리는 걸로 봐서는 저는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좀 긴가민가하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은 단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좀 길게 보고 네. 가져가시고 이제 저가 매수, 저점만 잘 골라서 매수하면 비중 조절만 잘한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금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MMF 쪽에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고점 찍을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잘 나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네. 우려감 있는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것이고 이 3분기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신고가도 돌파할 수 있다. $140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AI 관련주들 조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 끝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궁금한 게 사실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건 뭐 헬스케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헬스케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기도 할까? 이런 궁금증도 요즘에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니까 우리 국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코스닥의 시총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지금 네. 코스닥 시총 1위인데요. 이게 왜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가 왜 헬스케어 그 바이오냐 하면 그 R&D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간이나 그 돈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암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무슨 또 새로운 이런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시대의 흐름이 되는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좋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국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장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를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이상 통과를 하고 나서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요. 머크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네. 미국은 비만이 지금 전체 인구의 42%가 비만이라고 해요. 와,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보면 이제 미국 가서 보면 이 패스트푸드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데 네.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보면
혼자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식당에 들어왔는데 네, 먹고 네. 나서 못 일어난다. 네, 그리고 UAE,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데 미국 노선이나 이 장거리 노선들은 3인석이거든요, 이코노미석이. 네. 그러면 이 중간 좌석을 좀 싸게 가려고 이렇게 뭐 우리 뭐 여행객들이 그런 것들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끼면 꼼짝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을 1인 2석을 잡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지금 일라이릴리가 보면 일본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요. 주봉상 보시면 지금 올라오는 게 이렇게 지금 막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완만한 상승인데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지금 20주선 뭐 이런 거 타고 가면서 매일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은행들 쪽에서 목표 주가를 일라일리는 $1,000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972달러가 신고가고 현재 주가는 950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느냐? 저는 안 사요. 그러니까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뭐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말고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는 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도 보면 보톡스나 필러 이런 관련주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리 없이 올라간 종목을 보면 미국의 중소형 이제 필러, 보톡스 관련주인데 에블러스라는 종목을 보면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월 달에 $10였는데 지금 $16예요. 그러면 지금 60%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고점 돌파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월봉상으로 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 정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쪽에서 보면 역시 미국에서는요, 이 머크라는 종목도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봉 차트상으로 지금 지지선, 타구선, 계단식 상승하는 게 보이죠. 네. 예,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엠폭스라든지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이 되면 역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백신 관련주들도 지금 저 바닥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움직일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AI 반도체와 지금 헬스케어 이게 지금 어느 한쪽에 뭐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양쪽에 괜찮은 종목들을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 헬스케어 대 반도체다라기보다는 헬스케어와 반도체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기보다 고용이 문제, 9월 FOMC 아직 멀었다입니다. 네,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9월 FOMC가 9월 중순에 있죠. 추석 전후로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8월 초 급락장을 처음 가져왔던 게 우려를 가져온 게 고용 관련 지표였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를 저희가 9월 FOMC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은 이제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실업률이 뭐 3% 정도였는데 지금 4.1%까지 늘어났고요. 그다음 매주 발표되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된 일자리 감소, 구직하는데 어려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지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 인플레나 물가보다는 고용이 더 문제다.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UBS 같은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침체 확률이 25%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체냐 아니냐, 고용이 좋아지느냐 아니냐, 이건 매번 지표가 바뀌는 거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는 9월 19일 이제 그 새벽 3시 반인가요? 그 파월 의장이 금리 발표를 하는데 지금 0.25%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게 시장의 어떤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기대치가 지금 0.5% B컵까지도 돼 있는 상황에서 0.25%를 한다는 거는 저는 호재가 아니라고 보고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종목 장세가 나올 텐데 공매도라든지 종목 장세 급등락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많이 올라간 종목들 쪽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나 뭐 전기차 이런 일방적인 포트, 성장주라든지 빅테크 일변도의 이런 포트에서 탈피하셔가지고 저는 가치주나 방어주, 그다음에 아까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가치주, 방어주 이런 쪽도 이제 포트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보면 다우지수는 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예, 근데 나스닥은 지금 0.4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장은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위에서 물어본대요. 왜 미국 주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장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사려고 하면 예를 들면 HBM 종목도 사야 되고 디자인 하우스 종목도 사야 되고 소부장 종목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를 하나씩만 사도 10개 이상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하나만 사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예를 들면 뭐 전고체, 뭐 배터리,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두 개만 사도 벌써 포트 10개 막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테슬라만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타보다는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어제도 보면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다가도 종가에서 플러스로 다 마무리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한가가 없지만 급락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가 살아있는 장세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주식 쪽이 좀 더 수익을 내기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주식도 뭐 말씀드리면 뭐 지금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은 미국 주식보다 훨씬 뜨겁죠. 예,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중 조절이나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한쪽에 치우치거나 우리가 말하는 뭐 올인이나 이런 거보다는 양쪽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아주 그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저는 금리 인하 장세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는 뭐 안정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9월 FOMC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용 지표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의 말씀 이렇게 잘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저희가 앞서도 사실 헬스케어주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고 그런데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워낙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갈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하고요. 네. 이 전반적인 전망 좀 더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종목들은 정말 꼭대기에 와 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만을 갖다가 지금 일라이 릴리 쪽에서는 이게 비만을 먹는 경구용 약이 아니라 주사 치료제까지 개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그리고 약가 인하를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전 국민 헬스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게 저는 호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저는 에브비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브비. 예, 에브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 보톡스 필러와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게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 다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고까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나 강도 같은 게 완만하죠. 예, 근데 우리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여기서 장대 양봉하면 한두 번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에볼러스 같은 게 또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관련주이지만 역시 저는 미국 주식은 시총이 크거나 업종 대표주들을 꼭 포트에 먼저 담아놓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은 비중이 낮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는 지금 소폭 빠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방어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4일, 5일, 5거래일 정도 눌림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711달러 신고가 찍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눌림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본다 그러면 700달러 전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OTT 쪽에서 그동안은 애플 플러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쟁사들이 조금 히트작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좀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독주 체제입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이런 컨텐츠 쪽에서 먼저 독보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750달러, 800달러까지 제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어주들도 한번 공략해 보실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번 미국 주식의 특징이 한번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얻어맞으면 못 일어납니다. 예, 지금 이 공매도 얘기했었고 회계 부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더 빠지고 있네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왜 낙폭과대주만 또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네.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피하셔야 되고요. 지금 월봉에서 보면 여기 1229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게 400달러예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에서 낙폭과대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피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테슬라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지금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 꺾어지고 있죠. 예, 지금 $230, $230 정도에서 $207 정도로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가치의 88%는 로보택시다라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CEO인 캐시우드가 얘기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잡으셨다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매수는 지금 $200 정도에서 현재가 부분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자율주행 흐름이나 테슬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M7 중에서 테슬라는 요즘에는 조금 소외받는 그런 흐름을 네. 보여줬는데 이 엔비디아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테슬라가 조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헬스케어에서는 에브비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경기 방어주로서 넷플릭스도 살펴봤고 자연스럽게 이 미국 주식의 대장주 시세 점검으로 좀 넘어왔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보실 때는 대장주를 보는 게 맞다 이런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또 대장주 중에 대장주죠. 애플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플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애플은 정말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한테 물려줄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3개월 가지고 있으면 10% 올라간다. 그다음에 6개월 가지고 있으면 30%, 뭐 1년에 30%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애플은 지금 흐름을 보면요. 그 AI 폰 성장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5.8%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이폰 16 출시가 이제 9월 달에 나온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어요. 날짜가 9월 9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뭐 덕분에 좀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 애플이 이제 그 애플카나 전기차에서 발을 뺐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면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보면 반등은 나오는데 역시 하루에 1%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애플은 길게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이폰 16 때문에 들어간다. 그거는 크게 지금은 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6 출시 이후에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도 이 신제품 출시 일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알파벳까지 전망 짚어주시죠. 네, 알파벳은 이제 지금 구글의 자회사 네. 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알파벳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그 자회사죠. 웨이모가 주당 유료 승차 10만 건 돌파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이런 쪽의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스타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벳의 주가는 여기서 보면 역시 $155에서 $165 정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게 지금 알파벳도 그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흐름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지금 분할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보유자는 일단 좀 더 보유하시면서 역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은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AI 쪽에서 AI가 쉬어갈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안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엔비디아 이야기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M7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